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. 영지연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. 아하, 오늘은 또 옷이 이렇게 또 비슷하죠. 네, 일주일을 갖다가 건너왔습니다. 자, 근데 이 지금 현재 10번째 우리 독서일기의 그 책 제목, 네,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. 자, 이 책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직도 네, 이 책을 보내신 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.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. 진짜 누군지 궁금해요. 자, 이 브라이언 키팅이 우리 이 물리학자는 우리가 두뇌를 믿지 않는다. 참 책의 제목을 갖다가 보면 이 책의 제목에서 사실 뭐 꽂히는 거는 딱히 없었어요. 근데 정말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열어보고 나서요. 와, 이 소제목에 대한 완성도가요. 정말 끝내주더라고요. 보통 책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 책의 목록 리스트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는 어머님들, 아버님들, 우리 제자들도 다 똑같잖아요. 근데 이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보다 소제목을 보면요. 안 끌릴래야 안 끌릴 수가 없더라고요. 책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누가 책을 보내셨어요? 라는 답에 대한 거 정말 궁금해요. 자, 근데 이거 살짝 넘길게요, 이제. 자, 발행 연도가 진짜 따끈따끈해요. 2024년 4월 9일. 네, 최근이에요, 최근. 진짜 한 달도 안 된 책입니다. 자, 근데 이 책을 제가 사실 소개를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이 책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냥 홍보용으로 만약에 보내진 거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와, 근데 정말 책에 있는 그 안쪽에 소제목 내용이요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첫 마디가 이제 너무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 대한 부분들 자체로서는 너무 훌륭한 명언과 같은 명언집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그 책의 앞단에 이렇게 우리가 그 밴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.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고민 많은 이 시대에 불안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 불안과 의심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. 근데 정말 이 첫 문구에 우리가 이끌려서 딱 책을 앞 페이지를 갖다 열어봤는데 제본을 열어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제목을 보는 순간 책을 어느 순간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의 소제목을 보시면 왜 제가 자꾸 이 소제목에 대한 부분이 좋다 이야기하는지 금세 아실 수 있어요. 자, 책의 첫 장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정보 홍수 시대에 이런 진실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의 출발점으로부터 책을 읽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문과생, 이과생 우리 구분하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. 왜? 삶에 있어가지고 삶을 넘어가고 삶에 우리가 어떤 극복을 갖다가 해나가는 거는 문과생, 이과생의 방법이 따로 없어요. 네, 거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내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삶에 대한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스로 얽어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공통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잃어버렸던 다양성을 이 책을 통해서 다양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 소제목에 대한 부분이 이끌리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어요. 호기심이 너무 이게 궁금해요. 이 책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? 그냥 열어보게 돼요. 그래서 소제목별로 그냥 읽어봐도 책에 대한 내용 전체를 갖다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제목에 대한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를 열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. 이 호기심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호기심이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한다? 그럼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요새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뭔가에 대한 어떤 이득도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이득이 있는 것보다 재미가 없으면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내 그 호기심을 원동력 삼아서 내 열정으로 책의 마무리까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어떤 내 모습적인 부분을 투영해서 바라봐도 충분히 그 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이 책을 잘 읽는 방법,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진짜 소제목에서 그냥 하나 찝어서 읽어보세요. 소제목의 선택이 진짜 모든 걸 다 좌우하는 책입니다. 그래서 하나같이 소제목에 와닿는다. 그래서 진짜 명언 같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소제목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 9번째 그 소제목에 과학도 사람과의 일이다.
예, 진짜 우리 제자들이요. 나중에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크면요.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 간의 일이에요. 근데 과학도 사람 간의 일이다.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이 심금을 갖다가 울리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딱 또 다른 소제목이 있는데요. 사람을 이해하는 체계가 혁신으로 이어진다. 사람을 갖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나를 발전시키거나 내 모든 것들을 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인 기업, 1인 시스템을 갖다가 자꾸 강조하지만 1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1인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.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경험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경험치가 없는 상태의 우리의 제자들이나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제목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람 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부분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의 마지막 요 글귀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 대한 부분의 수준을 굳이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두지 않아도 돼요. 더 어려도 돼요. 읽을 수만 있으면. 네. 자, 그리고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 저는 2번, 3번 읽을 거를 저는 강조합니다. 왜? 그만큼 책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봐요. 예, 그리고 독서는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다 비춰봐야 되는 거잖아요. 책에 있는 그 부분의 책의 글귀를 그냥 읽은 거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. 책은 나 스스로를 갖다가 거기에 투영시켜서 내가 그 책 속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나라면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라고 우리가 비춰봤을 때 내가 그런 상황을 겪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간접적인 부분의 경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다 얻는 것인데 그럼 미래적인 부분을 갖다 엿볼 수 있는 그 훌륭한 도구를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사도 의사지만 또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실패와 성공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로에서 실패를 더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 스스로를 투영시켜보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확신을 갖다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이런 어떤 기준과 같은 책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를 우리가 페이지 224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왔어요. 바람에 휘어지는 갈대가 폭풍에 부러지는 힘센 참나무보다 더 강하다. 네, 우리 어른들의 말로는 인생 굵고 짧게 가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네, 거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많이 얻어서 오래 산다?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에요.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반드시 포기를 해요. 둘 다 가지게 되면 뭔가가 만족감은 높아지는데 반드시 나중에 그 책임은 져야 돼요. 네, 이거는 경험이에요, 경험. 네. 자, 그래서 우리가 유연해져야 될 때, 진짜 우리가 부드럽고 뭔가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사람들을 대하고 해야 될 때, 그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,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런 폭풍이 우리가 지나가기에 우리 마련이긴 하지만,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을 이겨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? 유연해야 됩니다. 자, 이 말에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시죠? 우리 제자님들도 공감하시죠? 그래서 사실 이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. 과학자로서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겸손이라는 태도, 겸허라는 이 태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진짜 이상하지 않은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진짜로 시간 내서 한 번은 사가지고 아니면 빌려서라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. 자, 다음번에는요. 네, 이 과학책 중에 과학책이죠. 네, 칼 세이건의 우리 코스모스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부분의 하나를 제가 딱 집어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다음번에 11편에서 우리가 다룰 책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스모스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음번 우리 또 독서 얘기에서 만나기로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